네, 시장의 모멘텀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업종 좀 좁혀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정책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게 이전에는 그러한 좀 뉴스가 많았어요. 네. 미국 향으로 이게 엔비디아 향으로 테슬라 향으로 이게 오른다. 뭐 미국 정책에 맞아요. 따라서 이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좀 이슈가 붙으면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헤드라인 거의 안 보이고 정부에서 얼마를 쏟아붓겠다 요 뉴스만 나오면은 뭐 주가가 아주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 예탁급 63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이고 유동성이 또 풀리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다만 정책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거 이거 그냥 허니문 랠리인가 단기적인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좀 먼저 짚고 가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진짜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그거에 맞는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이익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뉴스에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쪽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정책주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이 정책주가 단기간에 끝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선 선거는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대선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선거 기간이 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워낙 짧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 짧았던 부분이 정책 당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책주 랠리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 주식시장을 살리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로 예치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던 모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걸 단기 투자 트레이딩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글로벌 이슈에 따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장기 트레이딩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정책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책주를 좀 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주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을 텐데 그러면은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 대부분이 정책주 엮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요도 그리고 뭐 돈의 금액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책을 좀 꼽아보자면은 어떤 것들 꼽겠어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AI 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 쪽에서 파생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첫 번째로는 뭐 하드웨어 쪽이 강세를 보이다가 요즘엔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그죠. 생각하는 네. 부분이 커요. 기존에는 AI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AI 수석이라는 직책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언급을 하니까 이제 진짜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건데 AI 관련해가지고 100조까지도 투자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 AI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만 둘러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타면서 시총 1위까지도 올라갔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면서 AI 열풍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슈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부분도 있고 신정부 들어와서도 방산 관련해가지고 수출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 모멘텀은 글로벌 이슈나 계속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원전이요? 네, 원전도 이번 정부 들어오고 그리고 원전이 또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원전 시대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위험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AI 시대로 돌아오면서 전력난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 더욱더 가파르게 여기서 우리가 AI 패권이나 이런 걸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세액 축소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 부분을 원전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를 중점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원전 관련해가지고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체코 원전 수주 다음에도 뭐 폴란드나 아니면 중동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 수주 모멘텀은 남아있는 만큼 저는 AI 그리고 방산, 원전 이게 다 어떻게 본다면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익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글로벌 정책이랑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I 그리고 방산, 원전. 앞으로 계속 갈 정책이 어떤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AI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무거운 종목인데 어제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오고 오늘도 카카오 보니까 깜짝 놀랐고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정말 무거웠던 주식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고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맞아요. AI에 엮여주면서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주는 모습대가 정말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넘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력하게 부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오면은 강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도 살짝 올라갔던 모습도 나왔지만 네이버는 그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AI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랑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둘 다 공통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웹툰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처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죠. 코인과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카카오랑 차별점은 뭐냐? 검색과 클라우드 쪽에서 부분이 이쪽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부분은 정부와 협업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만큼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가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픈 AI에서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 오면서 카카오랑 협력을 했습니다. 그 협업 프로젝트가 이번 연도에 나온다라 그랬는데 이제 6월 달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협업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AI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먼저 앞서가는 모습도 나온다면 주가 탄력성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협력을 같이 하고 있는 카카오가 어떻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기대감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도 정부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대체적으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카카오 쪽이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정말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큰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AI 쪽에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몇몇 기업 좀 보자면. 진짜 중소형주 관련해가지고 AI 관련돼가지고 엮이면서 다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AI랑 또 어떻게 본다면 보안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보안도 연결돼 있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 다 연동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맞추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과거의 메타버스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강하게 들고 있고 AI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조금 더 짚어보자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본다면 정부와 같이 긴밀하게 사업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아톤이라는 종목도 모바일 인증이나 보안을 하는데 금융과 공공 인증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하는 모습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정부 정책에서 AI 관련해가지고 돈을 풀고 산업을 지원해 주려고 본다면 기존의 산업을 같이 일을 했던 기업들한테 수주나 모멘텀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와 아톤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선반영이 되면서 먼저 올라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려고 본다면 저는 이런 키포인트 정부와 정책 사업을 같이 했냐 아니면 보다 나은 기술력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키포인트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소형주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 정부의
연을 쌓아서 정부의 사업을 수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이미 정부와의 협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와도 협업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톤입니다.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와의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저희가 정책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또 뭐 정책 어떤 거를 좀 보면 될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언급해드리는 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빛을 못 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 좋습니다.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국산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프리오사를 방문하면서 K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AI 관련해가지고 산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점차 올라간다라면 정부 정책 방향이랑도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본다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좀 더 강점이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소프트웨어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너무너무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AI 관련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약한 모습도 있는데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국산 칩 설계나 IP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설계나 이런 부분 반도체를 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K 엔비디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AI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의 너무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점차 조금씩 하나씩 국내 쪽으로 넘어와 준다라고 본다면 이런 기업들도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뭐 상품 계정이냐 AI 보안이냐 스테이블코인이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켜봤어도 좋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지금 하드웨어 쪽은 약간의 정부 정책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다 AI 관련해가지고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국산화 모멘텀이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 AI 관련해서 인프라를 만들려면 결국에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국산화에 노력을 할 거고 지금까지 좀 움직이지 못했던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후발주자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저희가 AI 쪽은 이야기 많이 했고요. 방산이랑 원전 아직 이야기 못했잖아요. 네. 방산 쪽을 먼저 보고 갈까요?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어가려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아요.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네.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방사는 저는 어떻게 보면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팔고 살 만한 섹터나 아니면 다른 종목 대체할 섹터들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LRG 넥스 그리고 이제는 풍산까지도 더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중동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본다면 각 옆에 있는 나라들도 불안 심리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방산비 관련해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팔지 마셔라. 차라리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이번 연도까지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이것도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처음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줬다가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 오늘장에서는 뭐 한신기계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오는 만큼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못 간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은 왠지 안 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다만 앞서서 만나봤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